이번에는 메소드를 선언하는 방법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를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언을 해야 돼요. 선언을 한다는 의미는 메소드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메소드 안에 어떤 코드들을 집어넣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메소드를 선언을 할 때는 메소드가 리턴 값을 가지고 있는지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선언하는 형식이 틀려지는 거죠.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빠지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메소드를 선언을 할 때 매개 변수를 없는 내가 메소드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는 메소드가 선언된 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호출하는 형식도 틀려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 메소드가 선언이 될 때 매개 변수가 없으면 호출할 때도 매개 변수를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선언할 때 매개 변수가 있으면 그 선언될 때 사용된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에 맞게 호출할 때도 똑같이 개수와 타입을 맞춰줘야 돼요. 메소드를 선언을 할 때 리턴 값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턴 값의 유무에 따라 이제 선언할 때 리턴 값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호출할 때도 메소드로 호출할 때도 리턴 값을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의 유무와 리턴 값의 유무에 따라서 메소드를 어떻게 호출하는지 그거는 이제 다음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메소드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이 리턴 값, 리턴 타입을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타입하고 개수를 맞춰주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에러가 발생하고 처음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그 에러 메시지만으로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제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제 일치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선언하는 부분, 호출하는 부분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만큼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제 선언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에서 요 getSum 요 부분이 이 선언된 클래스를 호출하는 부분이에요. 메소드를 선언을 했으면 반드시 호출을 해줘야지 이 메소드 안에 있는 요만큼의 코드들이 이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요 메소드를 선언하고 호출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일치되어야 될 것들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리턴 값에 관련해서는 리턴 타입하고 리턴되는 변수의 타입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리고 이 getSum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호출한 쪽으로 어떤 값을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리턴 타입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리턴 값을 받을 변수의 타입 요 세 개가 일치해야 돼요. 빨간색 하나 둘 세 개가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getSum이라고 하는 거는 정수형으로 두 개를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호출할 때도 정수형으로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똑같은 타입의 변수 두 개를 이제 넣어 주셔야 돼요. 타입하고 개수가 일치해야 돼요. 매개 변수는. 여기에는 이 코드들을 이제 하나하나 코딩을 해보면서 어떤 순서로 어떤 거를 유의해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클래스 안에다가 메소드를 선언을 하고 그걸 호출하는 이제 그 순서로 이제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메소드 선언, 클래스 안에다가 메소드 선언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메인 메소드 안에서 이제 다른 이제 객체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 있는 객체니까 여기도 맨 처음에는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고, 필드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이제 객체.메소드의 형태로 이제 호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퍼블릭이 클래스 앞에 안 붙은 거는 이제 요거는 디폴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선언하고 어떻게 호출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선언이 된 형태를 보고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해야 될 건 메소드를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뭐 반지름이라고 하는 필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문자열로 이제 name이라고 하는 필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 선언할 때는 퍼블릭이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예제는 없지만 PPT에는 없지만 퍼블릭 써도 상관없어요. 퍼블릭 int 리턴 타입이죠. 리턴 타입. 이거 메소드 선언할 때 잘 모르겠으면 여기도 이전에 필드 선언했던 거랑 똑같이 그대로 써주고 하면 돼요. 퍼블릭 리턴 타입 다음에 메소드명 그리고 매개 변수 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이제 이게 형식인 거고 이 형식대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퍼블릭 그대로 넣어놓고 리턴 타입은 리턴되는 이제 변수의 타입이 int이기 때문에 리턴 타입은 int로 해주는 거고 메소드명은 get sum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를 맞춰줘야 돼요.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정수형 2개 int x, int y 플러스 연산할 때 1 플러스 2를 할 때 1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값이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큰 형태 퍼블릭, 리턴 타입, 메소드명 그리고 매개 변수, 코드 블럭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getSum에서 int 값을 리턴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리턴을 이용해서 이 int 타입의 변수를 리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에러만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우선 이제 제거를 시켜줘요. 그래서 int 똑같은 타입이 여기 와야 돼요. 요 변수를 리턴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ret equal 0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return ret 하면 요 ret라고 하는 값이 리턴이 되고 요거의 타입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요 리턴 되는 값을만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요 ret 값을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할 때는 뭐 여기에서 뭐 썸이라고 하는 게 ret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썸으로 똑같게 이제 바꿔주면 썸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해서 에러는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썸에다가 계산된 값을 넣어주면 돼. x 플러스 y 이렇게 넣어주면 x 플러스 y 두 개의 값을 더해서 호출한 쪽으로 넘겨주게 돼요. 메소드의 선언이 끝났으면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해줘야 돼요. 이 메소드를 암만 잘 만들어놔도 호출을 하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호출을 반드시 해줘야지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은 이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선 public static void main은 있어야 되겠죠. 실행하는 클래스니까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요거는 매개 변수로 문자열 배열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퍼블릭 요 스태틱은 뭐 나중에 배울 거지만 요 보이드 메소드명 앞에 보이드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요 코드 블럭 안에서 리턴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해요. 보이드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죠. 객체 생성하는 형식도 보면 클래스 이름 클래스명 한 칸 띄고 변수명 equal new 클래스명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요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해봐요. 그러면 calculator라고 하는 게 클래스명이고 변수명은 cal로 하고 그리고 equal new 클래스명 calculator 소괄호 요거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객체 생성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소드 호출 메소드 호출은 객체점 메소드로 호출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게 여기는 리턴 값 매개 변수가 다 들어가 있는 가장 이제 다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보고서 쭉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 정형적인 방법에서는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요거는 점은 지우고 첫 번째는 우선 메소드명을 써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개 변수를 맞춰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턴 값을 맞춰줘요. 이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거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계속 메소드를 호출하고
만들고 호출하는데, 호출하는 데서 계속해서 내가 뭔가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요 형식에 맞춰서 1, 2, 3의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맨 처음에 메소드 getSum이라는 거를 이렇게 호출해줘요. 근데 이것만 쓰면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getSum을 써주고 그 다음에 getSum에 대해서 매개 변수를 맞춰주는 거죠. 요거 1번은 요런 형태로 하는 건데 요거는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주석으로 해놓고 매개 변수 두 개 int x, y가 들어가죠. 그러면 요 매개 변수로 넣어줄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줘요. a는 1, b는 뭐 c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하면 여기 있는 거랑 그냥 똑같이 해볼게요. x 요거는 두 개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a하고 b로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의 개수 두 개, 타입 int 두 개 똑같죠. 그래서 a, b를 그냥 이런 형태로 넣어주시고 세미콜론. 여기가 2번에 해당하는 거고 2번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에러가 났죠. 이유가 뭐냐면 객체점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는데 객체를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만들어준 k., 여기서 메소드명 할 때 k.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k. get으로 들어가야 되고 k.get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는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리턴 값을 리턴을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 리턴 값을 받아서 저장을 해야 돼요. 왜냐? 뭔가 리턴 값이 호출한 쪽에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 리턴 값을 리턴 값을 맞춰주려면 리턴된 타입은 int. 그러면 여기도 int 타입으로 res라고 하는 변수를 넣어주고, 그리고 리턴 값 equal 위에서 써준 거 2번까지 써준 거를 그대로 이렇게 써줘요. 여기는 이제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1, 2는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한 과정이 갖춰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값이 2라고 10하고 더한 값이 출력이 돼서 12이 나오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11이 나왔죠. 그러면 코드가 우선 메인부터 쭉 이렇게 실행이 되다가 객체 생성하고 여기 getSum까지 호출이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가 1번으로 호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함수를 선언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있는 요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값이 요 res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그리고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코드 들어가는 순서 여기까지 출력이 되다가 이렇게 요 코드가 실행이 되고 메소드 선언한 부분이 실행이 되고 여기에서 리턴한 썸의 값이 res에 저장이 돼서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메소드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 맨 처음에는 선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클래스에 있는 경우 객체 생성하고 객체점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는 거고, 메소드 호출할 때도 이 형식으로 이제 해주시는 거죠. 만약에 매개 변수가 없으면 2번 과정 생략,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없으면 3번 과정 생략 하면 돼요. 여기서 변수명 같은 경우를 x, y로 했는데 a, b로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리턴 타입의 값이 변수명이 x하고 y죠. 그러면 요 매개 변수도 일종의 하나의 변수예요. 변수고 요 매개 변수가 이제 생명력을 가지는 건 요만큼의 범위에서 생명력을 가지는 거고, 요 변수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단지 요 매개 변수가 이제 호출한 쪽에서 전달된 값, 그러니까 요게 호출이 되면, 요 코드가 호출이 되면 A는 1, B는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getSum이라는 게 호출이 되면 X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Y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A, B에 넣어준 게 X, Y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매개 변수 선언이 돼 있었기 때문에 X, Y는 변수 선언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예제에서 보면 printSum이라고 하는 요 이제 함수가 있죠. 그래서 요 print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여기에다 한번 추가를 시켜보면 calculator에다가 print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이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이 리턴 타입하고 매개 변수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void라고 하는 건 이 코드 블록 내에서 리턴이라는 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void print sum 해놓고 int s. 이거는 이제 그냥 변수 하나를 출력을 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메소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print ln 해서 s의 값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여기에서 보면 메인에서 호출이 된 게 아니라 요 getSum 안에서 이렇게 print sum이라는 게 요게 호출이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호출될 때 여기는 그냥 프린트 썸, 메소드명, 맥의 변수만 맞춰줬어요. 이유가 뭐냐면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그냥 이 메소드 명만 갖고 호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요 1, 2, 3번에 가죠. 메소드명, 여기도 호출할 때 메소드명, 이제 맥의 변수 맞추기, 그 다음에 리턴 값 맞추기. 요 과정에서 이제 보면 메소드명은 프린트 썸이라는 걸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2번 과정에서 1번 과정에 의해서 프린트 썸하고, 여기는 이제 같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객체 생성을 할 필요가 없어서 객체점 메소드가 아니고 그냥 메소드의 형태로, 명의 형태로 이제 사용이 돼. 그래서 맥의 변수 하나를 넣어줘야 되죠. 근데 이 결과값을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변수 넣어주고 세미콜, 여기까지가 맥의 변수까지 맞춰준 거예요. 근데 얘는 보이드라고 해서 리턴이라는 게 요 함수 내부에 메소드 코드이 없죠. 그러면 3번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2번까지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첫 번째 11은 요 썸에서 호출이 된 거고, 우리 알아보기 쉽게 하면 썸, 여기 아니고 요 코드가 이 프린트 썸 안에서 호출이 되는 거라고 한번 안내 문자를 넣어 볼게요. 문자에 플러스 변수 형태로 이렇게 넣어서 실행을 시켜보면 프린트 썸, 그러니까 이만큼 호출이 되고 getSum이 호출이 된 다음에 이제 getSum이 호출이 되다가 프린트 썸이 호출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리턴이란 코드는 실행이 되지 않고 프린트 썸이 호출이 돼서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요 리턴이라는 게 호출이 되고 썸에 있는 변수가 res에 저장이 되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썸이 먼저 호출이 되고 11이 여기에서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메소드 만드는 거, 요 1, 2, 3번에 따라서 맞추는 형식 잘 안되면 꼭 기억을 하셔서 요 형태, 정형적인 방법을 계속 하다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요게 없어도 내가 이제 요 메소드를 선언하고 호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돼요. 근데 처음에 되지 않는데 이것들을 내가 해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런 거 써보지 않고 정형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발전이 더뎌져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